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유캐스트의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그 회자가 된 게 지난 1월 같은데 벌써 이제 5월이 넘어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한창 겨울에 참 춥다 쌀쌀하다 그랬는데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뭐 과거와 같은 코로나 이전의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근데 요새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우울해집니다. 아니, 그리고 좀 저는 가장 안 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신 한데, 한창 이제 그 캠퍼스의 벚꽃을 누리면서 다녀야 할 20살 네. 새내기들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한창 보면은 20살, 21살 그 3월달, 4월달 그때 이제 캠퍼스를 누비면서 해방감도 맛보고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한 학기 다 가버렸잖아요. 이 소중한 시기인데. 그쵸. 가장 좋은 시기가 1학년 예, 1학년 1학기인데 1학기인데. 그거를 못 누리네요. 그러니까요. 여름에 열심히 더 누리시기를 또 좀 기원드리고요. 그동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게 눈에 띄긴 합니다.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것 같고요. 재난지원금의 효과인지는 몰라도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긴 해요. 한 달 전만 해도 뭐 제2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저조차도 뭐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고, 그것도 뭐 백신이나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 또 주가가 또 출렁출렁 뛰면서 또 올라가잖아요. 네. 현재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5월 21일인데 2천선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동안 그 싸게 샀던 개미님들이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팔 수 있긴 합니다만은, 게다가 그리고 진정한 그 기업들의 수익성이 실제 개선돼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한창 어려웠던 3월달 그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난 3월달 그리고 4월달 얼마나 우리가 힘겹게 보냈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오늘 자료는 5월 21일 발표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 형태 변화 보고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 시작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국내 코로나19가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월 22일 날부터 100명이 그러니까 넘었고, 하루 확진자 수가요. 4월 중순 이후로 많이 좀 안정이 됐는데 3월은 정말 혹독하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밖에 나가면 걸릴 것 같아 좀 무서워서 못 나가고 네. 그랬었잖아요. 게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다가 금융시장 시기가 불안정했고, 게다가 기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이 회수가 안 되고 빌릴 수도 없고 하니까 어려웠던 시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업종별로 어떤지 좀 들려드리자면은, 일단은 유통 부문에서는 인터넷 쇼핑이 급증을 했어요. 와, 가끔씩 저도 집 나갈 때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배달이 팍 쌓여있거든요. 문이가 안 열려요 보면은. 네. 그래서 1분기에 인터넷 쇼핑은 41% 매출이 증가했어요. 카드 매출 기준이긴 한데요. 홈쇼핑은 19%, 슈퍼마켓도 12% 증가했고 편의점도 6%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에 되도록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서 주문하면서 정 나가야 된다는 시간에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아니 편의점에 갔던 거고요. 또 이왕 갈 때는 평소보다 많은 양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택배 서비스도 이용이 많이 늘었고요. 반면에 면세점, 여행 갈 때 가끔 뭐 이용을 하죠. 네. 그리고 상설 할인 아울렛. 게다가 면세점은 중국 보따리상이 또 많이 와서 또 그들의 큰 손님이거든요. 근데 한창 중국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우리도 중국에 대한 어떤 입국 차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격을 직접 받았죠. 그리고 가전제품 전문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은 매출이 모두 줄었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88%, 그러니까 약 90%가 줄어든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임대료는 고사하고 이 임금도 못 줄 지경이긴 해요. 네. 진짜. 1분기 또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또 여행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회사 매출은 1분기 동안 59% 감소했습니다. 한다 투어, 뭐 모두 투어 이런 데죠. 3월 한 달은 85% 감소했어요. 그만큼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항공사 1분기 동안 매출이 반토막, 3월 한 달 동안 74%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멀쩡한 회사도 자칫 골로 갈 수 있어요. 이만큼
3월 달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여객선 호텔도 많이 좀 줄었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반 이상 줄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3월 한 달에만 카드 매출이 34% 감소했고요. 영화관과 공연장은 타격이 더 컸습니다. 영화관은 3월 한 달 84% 매출이 줄었고요. 테마파크는 83%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예요. 음. 2019년 3월 대비 거의 10분의 9, 네. 90% 이상이 줄었다. 이게 되는 거고 사우나와 헬스클럽, 스포츠용품점도 급감했습니다. 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좀 분포에 있는 음식점도 전반적으로 힘들었는데 뷔페나 출장면에는 3분의 2가 매출이 좀 날아갔고요. 일식당, 양식당, 한식당, 중식당, 패스트푸드점, 치킨 전문점, 제과 제빵, 커피 전문점도 말할 것 없이 10% 이상 매출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 노래방을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50% 매출 줄었어요. 노래방은 많이 갔네요. 그래요? 다른 그거에 다른 비하면은 업종에 예, 비하면 네. 줄어드는 폭이 이게 아마 코인 노래방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보면은 또 코인 노래방은 고정적으로 또 청소년들 많이 가니까 또 음, 유흥 단란주점도 39% 감소했고 일반 주점도 3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네. 3월에 진짜 저희가 뭐 회식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먹으러 가면은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기 주점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덜 감소했다. 네, 덜 그쵸? 근데 감소했네요. 여행업이나 이쪽이 워낙 극단적으로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는 아예 여행을 그쵸? 못 하게 아예 영업 정지가 된 거나 되버렸으니까.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요분들이 보면 자영업자분들 고정비 항상 나가 임대료 음,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10%만 감소를 해도 큰 타격인데 이 정도 감소폭은 진짜 이분들은 엄청 어려웠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에 외국어 학원, 입시 보습학원, 문구 사무용품점, 교복 전문점, 교복도 이제 동복으로 맞춰놨는데 네. 하복을 다시 맞춰야 돼요. 그렇네요. 또 무술, 무도장 학원, 예체능 계열 학원 모두 급감했어요. 자동차 시장에도 중고차, 국산차, 신차 판매는 줄었고요. 1분기 동안 국산 신차 매출은 23% 감소했고 중고차는 22%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차는 1분기 동안 11% 증가했어요. 아마 이거는 뭐 사시려고 마음먹은 분들은 코로나 상관없이 네. 소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안타까운 예, 상황인 것 같아요. 좀 특이점은 자전거인데요. 3월 한 달 동안 69% 늘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45% 증가했는데요. 이게 뭐 집에서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밖에 야외 활동 혼자 사실 때 보면 자전거가 또 괜찮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사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재난지원금이나 아동돌봄 쿠폰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4월 달 정도거든요. 집에 있으시면서 운동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또 사신 것도 있고 부모님들 중에서 저도 저희 애기들 자전거를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데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자전거 하나도. 근데 음, 그 목돈이 들어온 김에 사려는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19로 또 늘어난 곳이 또 있는데요. 안과와 성형외과입니다. 안과는 3월 한 달 동안 6% 증가했고 성형외과는 9% 증가해서 이게 아니 뭐 많이 는 거냐 하시겠지만은 다른 의료업종은 모두 다 감소를 했거든요. 음, 유독 두 분야가 플러스를 성장하면서 많이 네. 주목을 받았어요. 이게 왜냐 했더니 집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기왕 머무는 음, 거 시술하고 좀 집에 있자라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임기전도 그렇고 만약에 음, 얼굴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기왕이면 요런 때 고쳐놓고 집에 있으면은 괜찮죠. 그쵸. 집에 어차피 있을 거라면 그렇죠. 그렇겠죠. 약국도 매출이 좀 증가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데 마스크에 대한 판매가 좀 많이 늘다 보니까 특히 또 네.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해서 방문자 증가가 좀 주요 증가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주류 전문점도 늘었어요. 술집이 음, 아니라 주류 전문점. 주점에서 먹는 대신 혼자서 혹은 가족들이랑 집에서 먹기 위한 수요가 반영된 것인데요. 아마 이거는 편의점이나 마트만 봐도 술에 대한 소비량이 좀 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역별로는 확실히 대구와 경북이 타격이 컸습니다. 음식점은 대구와 경북 매출 감소율이 가장 컸고요. 정리를 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매출액 증감에서 면세점, 여행사, 무술 도장, 영화관, 테마파크, 항공사 등의 매출 감소율은 60% 이상이 될 정도로 타격이 컸어요. 반면 자전거와 인터넷 쇼핑,
정육점, 홈쇼핑, 주류 전문점, 슈퍼마켓, 택배 서비스는 매출이 증가했어요. 일부 업종이 수혜를 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이들의 증가율도 다른 업종의 감소폭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에요. 게다가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해도 전반적인 소비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여행이나 레저 유흥업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레저의 계절 여름이 다가와도 코로나는 계속 지금 확진자는 나오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유념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름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해외 관광객도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상황이 못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업은 올해도 힘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주변 상권을 좀 더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은 또 여행도 말 가신다 하시면은 국내 여행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더 중요한 건 각자 건강 관리를 하시면서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코로나가 퍼지지 않게 하시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정부 당국자들도 좀 대책을 좀 길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이 시기일수록 저희 3월 어려운 시기 정말 잘 버텨왔잖아요. 5월달 맞았는데 조금 더 이제 버티면서 그리고 이제 기왕 돈을 쓰는 거 주변 상인들 돕는다는 취지로 해서 쓰시면은 우리나라도 좋고 본인들도 어쨌든 그 재화를 누리게 되니까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겨나가는 코로나19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잘 들으셨나요?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